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4급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직장인 오픽,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이고 또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우리 혹시 오픽이라는 시험이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해서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하고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오픽이라는 시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본 시험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하시게 된다는 건데요. 바로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본 시험은 아닙니다. 즉,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의 난이도 선택에 의해서 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의 수준과 그리고 그 문항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항목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설문조사를 보시면 말 그대로요.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신분과 거주지 그리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실제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1번부터 7번까지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십니까? 뭐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여기 첫 번째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살고 계신지 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4번부터 7번까지는요. 4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의 취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12개의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취미나 여가 생활, 그리고 운동, 휴가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즉 4번부터 7번까지 총 12개의 항목을 무조건 선택을 해 주셔야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영화 보기부터 시작해서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2개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무거나 막 선택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선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기 좀 쉽고 친숙한 화제들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취미나 관심사 1개 이상 선택하는 건데요.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부터 사진 촬영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말하기 쉬운 화제로 선택하자.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6번은요. 어떤 운동을 즐기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남학생 여러분들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선택해요. 예를 들자면 난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자, 이런 식으로 여럿이 하는 운동들을 선택하게 되신다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하는 운동을 선택했을 경우에 자, 그 운동에 대한 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를 접하시게 되실지도 몰라요. 자, 한국어로 말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지만 영어로 말하자니 어떻습니까? 네, 갑갑하시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운동을 선택하는 섹션에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요. 뒤편으로 보시면 자, 여기 조깅이나 걷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깅이나 걷기는 취미생활에서 공원 산책하기까지 묶어서 하나의 화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하기와 걷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하게 문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요. 휴가나 출장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여행을 비롯해서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이제 다양하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항목 다 다뤄볼 테니까 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설문조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자가 난이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스스로의 난이도, 즉 스스로의 레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6가지 답변의 샘플을 들으시고요. 내 레벨과 해당되는 샘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실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부터 6단계가 나와요. 자, 1단계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 단계예요. 정말 띄엄띄엄 몇 단어 얘기하실 수 있을 경우에는 1단계 선택. 근데 6단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6단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4급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요 3, 4단계,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문제를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3, 4단계가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선택을 하자.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픽 레벨 상식적으로 몇 가지 단계가 있는지 보시면요. 총 이렇게 크게는 7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4급을 원하시죠? 바로 이 IL 단계인 한 중간 정도보다 약간 하위의 그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이렇게 쉽게 시험에 응시하시게 될 거니까요. 앞으로 남은 19강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다면요. 4급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마지막인데 우리 오픽 시험. 실질적으로 내가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컴퓨터 화면이 어떤 식으로 본 시험에 나올까? 바로 이게 본 시험의 정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10개에서 15개의 문항 순서대로 나와 있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현재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리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리플레이 버튼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듣기가 됩니다. 즉 문제를요. 2번까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다고 전혀 감점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잘 이용을 해서 만약에 내가 잘 못 들었으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들었지만 뭘 말할까 좀 화제를 정리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녹음하실 때는 이렇게 리코딩 버튼이 뜨게 되어 있고요. 녹음을 다 마치시면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가 우리 오픽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 직장인 오픽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과정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우리 4급을 위한 분들, 즉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학생분들을 위해서 100% 맞춤형으로 저희가 과정을 꾸려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요. 여러분은 총 15개의 문항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자, 이 15개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요렇게 됩니다. 일단 1번은요. 100%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개를 해봐라 라는 문제가 1번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요. 반드시 내 소개하는 연습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고요. 자, 연달아서 2, 3, 4 그리고 5, 6, 7번이 3 콤보 이렇게 토픽 2가지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콤보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요. 3개의 문제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회사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2번도 회사 문제, 3번도 회사 문제, 4번도 회사 문제 연달아서 3콤보로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5, 6, 7번도 마찬가지로 3콤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 취미생활이 여가생활이 영화 관람으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 영화 관람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3개의 문제를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7번까지 풀고 나시면 문제가 종료된 다음에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단계로 표시를 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4단계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옮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한 4단계 정도로 했는데 너무 어렵다, 한 3단계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8번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또 연달아서요. 3 컴보, 3 컴보, 그리고 2 컴보로 하면서 시험이 종료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3 컴보 문제와 2 컴보 문제는 설문조사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랜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돌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롤플레이 문제도 다루시게 됩니다. 자, 롤플레이라는 것은 역할극이겠죠? 그렇죠. 우리 조금 있다가 어떤 게 역할극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 특징 바로 이건데요.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한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 강의가 총 20강인데요. 요 내용들이 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가지고 3 컴보나 2 컴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건데 이 문제들이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문제집에서 그냥 따온 게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 응시자분들이 이렇게 다 답변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장 빈출로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답변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토픽이 바로 음악 감상이 됩니다. 244회나 출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설문조사 내용에는 없습니다. 근데 돌발적으로 갑자기 다니는 어학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3 컴보, 2 컴보 연달아서 MP3 플레이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왔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요 네 가지 토픽은요. 반드시 20강 안에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다뤄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외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많은 토픽들이 자주 나온 토픽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정리해서 저희가 강의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강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20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20강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바로 최다 빈출 문제 그리고 2년간 최다 출제 문제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직장인들과 관련된 그런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의 강의 이렇게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최다 출제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신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룰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픽 출제 문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총 15개의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데요. 자,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100% 자기소개 문제가 되고요. 그 뒤에 2번부터 15번까지는 3 컴보, 3 컴보, 3 컴보, 3 컴보 이렇게 4번 나오고 그다음에 2 컴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총 5개의 화제들이 더 붙여지는데 이 내용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분 또는 거주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설문조사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취미활동에 대해서 체크하신 거 12개의 항목 무조건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설문조사에서요. 근데 여기에서 최소 한 가지에서 최대 3가지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3 컴보로 나왔을 경우에 이거 3문항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문항입니까? 그렇죠. 9문항이나 됩니다. 그래서 15개에서 9가지를 설문조사 내용으로 다룰 수 있구나.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외적으로도 돌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즉 역할극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기소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1번 100% 나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내 소개하는 거 연습 꼭
하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나 거주지 묻는 문제가 3 콤보로 나올 수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표시됐을 때 이런 3 콤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tell me about your company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 project you worked o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프로젝트 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는지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또 first project you participate 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했던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연달아서 다 직장인과 관련된 화제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취미입니다. 취미 활동, 여러분 12가지의 항목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내가 영화 관람을 선택했을 경우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화 관람과 관련된 3 콤보 문제가 연달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What types of movie do you like? 라고 했죠.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얘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What do you do? Normally do? 했죠. 그쵸? 여러분이 극장에 갔을 때 아니면 영화 보러 갔을 때 보통 뭘 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과거 경험, 영화 관람과 관련된 과거 경험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시게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명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3 콤보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발 문제도 마찬가지고 설문조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토픽으로 이렇게 3 콤보 문제를 다룰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롤플레이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역할극을 하시는 거예요. 즉, 상황극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연기를 실감나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공연 보기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 공연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또 그 공연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안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나 공연 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극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연달아서 세 문제를 다루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롤플레이 2 콤보 문제가 우리 14번과 15번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영화 보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해봐라. 즉 영화 보기에 관련돼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로 이렇게 두 가지 2 콤보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오픽 꿀팁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픽 꿀팁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앞으로 지금 총 20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꿀팁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9강에서도 꿀팁을 계속 매 강마다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20개의 꿀팁은 오픽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실제 답변은 아니지만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 팁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입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4급을 원하신다면 난이도 레벨 3에서 4단계를 선택하는 게 권장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취득 확률이 어떻다고 나왔을까요? 바로 취득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내용들은요,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역시나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출처는 이렇게 국내 최대 오픽 카페와 그리고 6개 어학원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서 시험을 직접 응시한 학생분들과 그리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바탕으로 이 내용을 수집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니까요, 난이도 3, 4단계와 5, 6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각각 요 순위대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점수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3, 4단계를 선택했더니 2위가 즉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4급을 가져갔습니다. 5, 6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딱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한참 뒤에 있습니다. IL은 한참 뒤에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딱 점수를 보니까 IHAL, IM3입니다. 다 IL보다 높은 등급이죠. 그래서 선택을 5, 6단계로 하시면요. 그 학생들은 사실은 4급보다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난이도를 조금 높게 잡더라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요. 원그래프를 보시면요.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포션이죠. 20% 이상, 즉 5명 중에 1명 이상이 4급을 가져갔다. 그리고 5, 6단계를 선택해서 보니까 자, IL 단계는 몇 분이 가져가셨어요? 네, 그렇죠. 100명 중에 한 분이 가져갔습니다.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3, 4단계가 조금 더 4급을 원하신다면 권장사항이다. 3, 4단계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4단계가 최소다. 그 이상으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5, 6단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요. 자, 13년부터 15년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IL은 여기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니까 13년에는 26%, 14년에는 22%, 그리고 15년에는 18%로, 자, 평균적으로 20% 이상이 오픽 점수를 가져갔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뭘까요? 네, 각각의 해마다 가장 많이 점수를 받은 등급인데요. 보니까 13년에는 IL이었어요. 근데 14년에는 IM1, 그리고 15년에는 IM2더라. 자,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이제는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고,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앞으로 19강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의 토픽, 자, 최다 빈출 춘제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만 잘 엄선해서 그 문제 가지고 3콤보, 2콤보 문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로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